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해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자, 지난 2011년 12월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드디어 무역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자, 여기서 무역이라는 것은요, 상대국과 이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겠죠. 그래서 수출, 수입 다 합쳐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 생각났던 100억 달러 수출을 했을 때, 그때 우리 극장에 가면 대한뉴스 해가지고, 그걸 많이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역이 아닌, 오로지 수출로만 1조 달러를 달성하는, 위협을 세우리라, 전망도 해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요, 반도체와 선박입니다. 그리고 평판 디스플레이가 되겠고요.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요. 야, 자, 저번 달 판매 대수가 상당히 높았죠. 자, 자동차와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 쪽도요.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적인 이제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주요 수출국으로는 우리가 이제 중국이 되겠고요. 예, 중국이 어느 날인가 이제 부상을 했죠. 그리고 이제 동유럽은 물론이고, 남미 쪽은 예전부터 수출 많이 했고요. 북미 지역까지 해외 생산 시설을 확대를 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무역협회가요, 전국의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역 1조 달러 시대,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 인식 조사에서요, 국민들은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기여한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 하고 아마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당첨되신 분은 이제 그분을 일단 뺄게요. 정치적인 사안이 이제 직에 깔려 있는 거니까 그분은 빼시고. 자, 첫 번째가 우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님입니다. 위 조사에서 무려 34%를 얻으셨고요. 대표적인 공로는 반도체 산업을 대한민국의 대표 수출 업종으로 키워내신 것이 바로 1등 하신 이유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님이신데요. 32.7%가 나왔습니다. 자, 공적으로는요, 우리 고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공적으로는 조선과 건설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 어떤 중공업 수출 부분에서 토대를 닦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1조 달러 시대에 우리가 지금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직업군별로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근로자가 45%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도 41.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제가 이데일리온 방송에서 늘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는 참 고생 많이 했죠. 그죠? 1948년입니다. 그렇죠? 예, 우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유럽 아주 엉망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6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요. 유럽 인구의 총 한 10%에 달하는 3천만 명이 군인과 민간인 합해서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도시, 철도, 건물 할 것 없이 6년 동안 그랬으니까 다 아주 철저히 파괴가 됐겠죠. 그러자 그때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인 마샬이 자, 일단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예,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자, 그때 당시에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었는데요. 그때 좀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대로 독일 쪽에서 우리가 좀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거는 우리 지금의 이제 아버님들입니다. 이게 독일의 광산에 가서 이제 광부로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 어머님들은 그때 당시에 독일의 간호사로 취업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시체 닦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떼어볕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코리아의 어떤 건설 여건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피와 땀이 오늘날의 이런 영광을 가능케 만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근로자와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요. 아주 도전적이고 어떤 진취적인 정신으로 우리 해외 시장을 개척한 우리 기업인들도 무역 1조 달러의 주역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고요? 예, 그래요. 다음 주죠? 예, 4.11 4월 11일입니다. 4.11 총선 선거전이 딱 시작되니까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요. 대기업 공격이 거의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예. 물론 이제 제가 가만히 공천하시는 거 보니까, 뭐 많이 이제 그런 분들이 뭐 탈락도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선거유세 하는 거 보면요. 뭐 하나같이 기업을 혼내주겠다. 그러니 나를 국회로 보내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업을 해체하고, 사업을 못하게 막아버리겠다. 거기에다가, 이익금을 빼줘서 세금을 거두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기업을 해체해서는 안 되고요. 사업을 못하게 막으셔는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이 길을 열어놓고, 이익금 뺏는 건 좀 웃기고요. 자, 일단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 그래요. 법인세 싸니까 더 걷어도 돼요. 자,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를 등쳐먹고 동네 상권을 휩쓸어버리면서 쉽게 돈을 벌어서 제 이쑥만 챙기는 거의 뭐 악당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요. 그래서 그 세력을 쳐서 아주 거꾸로 때리자.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실제로 뭐 그런 존재입니까? 예, 물론 따지고 보면야 문제는 한두 가지씩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선거전은 어떤 우리나라 경제를 파괴하고자 하는 어떤 선동하는 정치판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유권자 한 사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내용은요, 우리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그 말은 이제 북한은 이제 조선중앙통신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언행들을 일삼고 계신 거 보고, 제가 개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주가 빠지는 소리하고 앉았네. 그죠? 예, 오늘도 많이 빠졌습니다. 개인 투자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요, 이미 글로벌 기업입니다. 예, 잘 아세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전자 쪽하고요, 자동차, 철강, 조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매출은, 거의 수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2010년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요, 195조입니다. 그러니까 내수는 89조 5천억이니까 거의 2배를 웃도는 거죠. 예. 대표적인 게 우리 그렇죠. 현대중공업, 예, 수출 비중이요, 90%입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 만세, 85%입니다. 예. 종편 방송이, 딱 개국되고서요, 이렇게 베스트완, 우리 경제 TV 방송 이데일리, 이런 케이블 방송에 광고가 뚝 끊겼죠. 그죠? 그래요. 이건희 회장님 화이팅. 그래요. 광고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PD님이 시킨 건 아니고요. 자, 보시게요. 자, 일본이란 나라가, 자,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란 나라가, 왜 유럽처럼 금융위기를 겪고, 왜 유럽처럼 저렇게 망가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리고요, 잃어버린 20년이든 10년이든요, 똑같습니다. 뭐가? GDP가 5천조입니다. 우리나라는요, 1년 GDP가 1,000조입니다. 이제 최근에 한 1,200조까지는 올라왔습니다만, 예? 왜 일본이 어렵다고 하고, 잃어버린 10년, 20년 하는데 왜 똑같을 거예요? 그만큼요,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벌어들은 돈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야, 그러니까 사투리로 얘기하면요, 쇠가 빠지게 일을 해야 1,200조입니다. 근데 일본은요, 별 하는 것도 없는데 5,000조씩 계속 벌어들여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알기로 이제 쌍둥이 적자, 그래서 이제 무역 적자하고 이제 재정 적자죠. 두 가지 이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직까지 버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자본 수지가 튼튼한 나라겠지만요.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뉴스 접한 거는 라가르도 우리 IMF 총재께서 이제 결국에는 미국에서 나설 때고, 미국에서 일단은 좀, 달러로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1948년 이후에요. 처음으로 60몇 년 만에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자, 미국에서 유럽을 도와줘야 된다. 그렇죠. 호재입니다. 예. 지금까지 물론 일본이나 미국이나 벌어놓은 돈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내 기업처럼 해외에 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많은 겁니다. 정치인 여러분들께 매달 주는 세비라고 그러죠. 월급입니다. 국내에서, 내는 세금도 대부분 해외 수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0대 기업이 이데일리 TV에 광고를 냅니다. 2010년에 낸 법인세가요, 전체의 13.5%, 6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에서 나온 세금이요, 무려 4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70%에 육박하는 거죠.
예. 그리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협력업체들도요,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이렇게 보니까요,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보면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5%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일반 중소기업들은요, 한 4, 5%에서 최근에 3%대로 떨어진 건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건희 회장님 화이팅입니다. 우리가 IMF도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러죠? 자, 삼성전자 휴대폰 부문 주요 10개 협력 업체의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11%입니다. 그러니까 납품업체들이 다 망할 것처럼 주장하는 그 대기업들이 뭐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를 뭐 등쳐먹고 독립상권을 뭐 휩쓸고 돈을 쉽게 벌어서 제 이승만 챙기는 근거는요, 제가 아무리 찾아봤는데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인 여러분들이 뭐 개맛을 알 턱이 없겠죠. 뭐 대부분 제가 보면 이제 부모님들 잘 만나서 대부분 스스로 땀 흘려 돈 벌어본 적도 없으시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죠. 뭐 세금을 제대로 내본 적이 없는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손에 기름 묻혀가면서 12시간씩 일해본 것도 아니고 뭐 야근 해보셨습니까? 3교대가 뭔지 아십니까? 3교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 건지 아십니까? 커피숍에서 시급으로 일해보셨나요? 전에 이제 옥탑방도 모르시는 분이 이제 대통령이 출마도 하신 적이 있어요. 뭐 결국에는 떨어지셨지만 우리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아마 가만히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빼먹었어요. 어제 정부는요, 청와대에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셨는데요. 그건 그겁니다. 대형마트 주기 재래시장 살리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매월 네 번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정하고, 그리고 이제 24시간 영업도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 0시부터, 그러니까 12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위반하게 되면요. 1차로 과태료가 1,000만 원입니다. 2차 촉발 시 2,000만 원, 3차 촉발 시 3,0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160만 원 월급쟁인데요. 너 담배 피면 어디든지 담배 피면 너 과태료 10원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형마트의 총 매출액에서 일요일 날 벌어들이는 게 일요일 날 4일 벌어들이는 게요. 전체 매출의 20%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10%가 줄겠죠. 10%가 주는 겁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뭐 1,000억, 두 번째 걸리면 2,000억, 세 번째 걸리면 3,000억, 네 번째 걸리면 삼진아웃 돼갖고 영업 정지 이러면 안 하겠죠. 저 같으면 내고 할 것 같은데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보면요. 모르겠어요. 거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은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된 이유가요. 사실 보조금도 지급해줬거든요. 어디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이제 도와주게 된 동기는, 이제 세수가 되잖아요. 그죠? 세금 수입이 되니까. 그래서 생겨난 게 사실 대형마트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때 막았었어야죠. 제 생각에는요, 뭐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조금까지, 지원해주면서 생겨난 그 대형마트가, 왜 올해 2012년도에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요, 그럴 돈이 있으면, 재래시장도 물론 많이 현대화 됐습니다만, 재래시장의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요. 최근에 유세할 때 보면, 당 대표분이나 어떤 유세할 때 보면 되게 한 2, 30명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많게는 60명 정도도 다니시는데요.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질문 한번 합니다. 차 어디다 봐주셨어요? 주차를 어디다 하셨냐고요? 저도, 제가 이제 방송을 제가 대전서, 여의도 방송으로 옵니다만, 저도 이제 중리 재래시장을 다닙니다. 제가 이제 시장 갔다가 차 받쳐놨다가요, 불법 주차 딱지도 끊긴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사람이라는 건요, 소비자는 냉정하거든요. 내가 10분 거리에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재래시장이 있고, 자, 15분을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대형마트가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주차장이 없어요. 예. 그러면 주차장 있는 쪽으로 5분을 더 달리더라도 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재래시장도요,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도요, 예. 거기도, 풀 가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소비자가 고객이 오는데 왜 문을 닫습니까? 그렇죠?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작은 소규모 어떤 재래시장이라도 어떤 직거래식으로 해서,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장모님도 시골에서 사실 배추 농사 지시는데요.
계약 재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경매소를 만들어서 직접 경매를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도 싸게 먹을 수가 있죠. 자, 대형마트는요, 직거래입니다. 대형마트는 산지에서 직접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마진도 많이 붙여 먹겠지만, 쌉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접할 수 있죠. 자, 재래시장 간단합니다. 유통구조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일반 그 상권, 동네 상권에 있는 슈퍼나 소금의 슈퍼도 일단은 재래시장, 그러니까 농수산물 시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재래시장에서 뭐 몇 박스씩 뭐 떼다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가격을 싸게 떼다가 급한 대로 동네 주민들이 가게를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기업이 됐든 어떤 그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이 됐든 그리고 이제 일반 또 소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서로 편가르지 말고 모두 다 상생하는 게 무엇인지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들 보면요. 사실 너무 엉망이에요. 무슨 뭐 대기업과 뭐 중소기업 협력업체들 뭐 이런 거는 뭐 그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가만히 그냥 잘하고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꼭 들어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아름다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주차장 만드세요. 돈이 없겠죠, 그죠? 예. 지방자치단체 돈이 없죠. 예산은요, 라면 공장에 가서 달라고 그러면 돼요. 우리가 1조 5천억을 맡겨놓은 게 있으니까 그 돈 갖고 지면 됩니다. 주차장 집죠, 주차장. 예. 그러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직거래요. 저번 시간에 차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일단 차트 세팅은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를 했냐면, 지금 이제 보이시는 차트가 그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종합주가 차트인데요. 여기까지 보이시는 요 선까지 제가 2001년도까지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제가 꼼꼼하게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메모할 거는 없고요. 그냥 가만히 그냥 보시면 돼요. 예, 그래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이제 그 10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검정선이 10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선이 18선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격을 벌리면서 가다가 물론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렇게 음봉이 하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오늘도 뭐 거의 코스피 지수가 3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1.5% 빠졌는데요. 걱정하실 건 없는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뭐 거의 뭐 700개 빠지고 뭐 130개 뭐 오르고 이랬으면 7대 1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한가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하한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어떤 그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또 악재가 또 나와서 급격하게 밀릴 것 같으면요. 오늘 같은 날 아시겠습니까? 하한가가 30개에서 40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건 아니시죠?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차트에서 보듯이 음봉을 급격하게 내려버리면 여러분들은요, 당황하게 되거든요. 반등하겠지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은 매매를 못 하십니다. 그죠? 매도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기다리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그리스발, 그리고 미국발, 예. 그죠? 지금 결론으로 보면, 개나발, 그 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요, 제가 하나씩 옮겨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요, 어느 부분이냐면, 잘 보실게요. 지금 10선이죠? 여기 보이시는 것이 이제 10선이죠? 10선 위에 캔들이 하나, 이렇게 올라섭니다. 월봉상. 그렇죠? 올라서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낫을 들고 강의를 했는데요. 예, 그래요. 이제 머릿속에 이제 확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그 인식하시고, 빨리 기억을 하시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엇을 갖고 왔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그 주머니에 그냥 사탕만 몇 개 넣어 갖고 왔어요. 자, 보실게요. 자, 일단 10선에 올라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선에요? 자, 여기서 또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올라서죠? 그죠? 자, 시가 기준으로 해서 밀리긴 합니다만 바로 18선입니다. 거기서 지지하는 모습 보이시죠? 예, 지지하는 모습 보이시죠?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자,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자, 위태위태하죠? 그러나 정확하게 지금 비석형이죠?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예,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요렇게 담아가고 급격히 빠질 것 같으면요, 요거 따라오는 10선을 진짜 음봉에서
이탈해버린다 그러면, 예, 가격을 밀어버린다 그러면, 거기는요, 가차없이 여러분들 다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그냥 가만히 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참고로, 월봉상 보면, 오늘 뭔 일이 있었어?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흔들리시는 거는 늘 가격만 보시는 거죠. 거래량 안 보시고.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장 끝나는 3시까지 계속 차트를 보고 있으면요. 심적으로 많이 흔들립니다. 아셨죠? 이제 가끔 이제 장이 좀 많이 변동성 장세고 그러면요.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매수했다라고 그러면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컴퓨터 딱 끄시고 HTS 끄시고 어디 가까운 어디 그 야산이라도 좀 다녀오시고 약수터도 다녀오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하루 종일 다리 떨고 있으니까 안 돼요. 닭골석구 생기고 심장병 걸리고요. 그 건강에 안 좋은 겁니다. 아셨죠? 가끔 공기도 세세요. 자, 그러시면, 자, 여기서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성수님이 늘 그 전에도 일봉이나 주봉이나 늘 해왔던 대로, 그럼 여기다, 그럼 소장님이 갖고 계시는, 성 소장이 가지고 있는, 자, 요 다이어그램을 놨을 때는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자, 보실게요. 자, 여기서 봐도요, 똑같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캔들을 만들면서 가시는 거 보시죠? 그죠? 여기서는요, 더 기가 막힙니다. 맞죠? 중심 라인 딱 긋고요. 자, 제가 한번, 자, 여기서 하나씩 다시 지우고요. 다시 지우고,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실게요. 그래요.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캔들이거든요? 캔들이고, 자동으로 자기가 중심 라인이 거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탈하지 않죠? 그리고 다시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최고점 2231.47을 예, 이렇게 4월 1일 날 예, 경신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그렇죠? 예, 유럽발, 미국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것도 제가 이제 캔들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아셨죠? 중심 라인. 예, 그리고 바로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추석 특집으로 이데일리 TV 추석 특집, 작년 추석 특집이죠. 그때 제가 이때 무슨 일 있냐고 부자들의 음모 이렇게 이야기하고, 걱정 없다고 그냥 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도, 예,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요, 여기서도 옆에다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캔들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요, 상단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상단에 갇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수사님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어디가 손절로 보여야 될까요? 라고 하면요. 저는 자신 있게 손절로 본다라고 그러면요. 자 포인트로 따지면요. 1892포인트 이쯤 되지 않는가. 근데 그럴 리는 없다. 그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안 보시는 게 뭐죠? 바로 거래량이라는 거죠. 그죠? 자 제가 밑에 거래량이 동그라미 쳐놨는데 첫 번째 요쪽을 보시면요. 그죠? 요쪽 거래량을 보시면 이때 2008년 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1차 양적 완화를 실시합니다. 그때 엄청나게 들어온 자금들이죠. 그죠? 그 이후에 이제 2차 양적 완화 또 시행했고 또 주가는 부양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에 할 것이냐, 시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라가르도 지금 IMF 총재가 일단 손을 내밀었으니까요. 미국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찍어내야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솔솔 이제 피어오르면, 결국에는요, 유동성 자금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네, 유동성 자금. 네, 그 다음에, 실적 가치,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는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선도 세력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났던, 주가는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거래량 보이시죠? 이 거래량 보이시죠? 예. 저는 이거 보고 참 깜짝 놀란 게요. 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년도에 올라왔던 그 거래량과 지금 최근에 2012년도에 들어오는 거래량 막대 그래프가요. 거의 맞먹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제가 1월 달 말씀드렸죠? 네, 1월 달에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사상 최고로 외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1월 달입니다. 그죠? 자료에 나와 있고. 그런데 이 막대 그래프가 몇 월 달일까요? 그럼 1월 달이 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1월 달이 아닙니다. 자, 보실게요. 1월 달이 아니라요, 이게 이렇게 놓고 제가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나요? 2012년 2월 달입니다. 1월 달이 아니라 이 막대 그래프는요,
2월 달입니다. 우리가 일봉상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요. 일봉상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박스권 상단 하단을 계속 맴돌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시죠? 그러나 사실 어제 박스권은 돌파를 한 겁니다. 돌파를 한 겁니다. 제가 보는 차트에서는요, 어제는 박스권을 돌파를 한 겁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이 정도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요, 2월 달, 3월 달, 2달 내내 그냥 옆으로 개걸음 장세였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월봉에서 보면요, 지금 현재 나오는 요 캔들 요렇게 3개를 한번 거놓고 볼까요? 그리고 확대를 해드릴게요. 실제적으로는요, 2월 달도 올라선 겁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조정 주고요. 꼴이 다르죠? 그래서 캔들이 자, 이런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음봉입니다만. 그리고 지금요, 도지 형태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4월 달 이제 진행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끝나봐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위치는 상당히 나쁜 위치가 아니다. 네, 여러분들을 많이 흔들리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바로 다이아그램입니다.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갈 거는요, 제가 이제 종목을 좀 놓고, 종목을 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그 강의 드릴 때, 자, 이거를 놓고 보야 되겠죠? 예, 그래요. 자, 월봉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현대차를 이제 설명을, 무료 방송에서는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10선과 12선이요, 이제 낫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자, 조선낫과 외낫, 예, 기억하시면서 주가가 일단은 밀리지가 않습니다. 10선에 밀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급격하게 이제 떨어집니다만은, 자, 누가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자, 이제 18선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모습은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면서, 그렇죠? 어떤 모아가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요,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죠? 자, 희한해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턴다는 얘기죠. 턴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를 여러분들께 크게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요. 그렇죠? 얘를 이탈하지 않았다니까요. 현대차가.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지금 이 위치는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아셨죠? 예, 별일 없죠? 예, 제가 이제 요 모습이 무슨 어디 돌고래 모습 같다라는 표현도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도요. 그럼 안전하게 소장님이 갖고 계시는 월봉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라고 하시더라도요. 예, 그래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주가가 여기서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캔들을 그려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캔들을 그려가면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여기서 이제 급등을 한 이후에 자, 주가가 밀렸다가 지금 편안하게 자, 제자리 여기서는 캔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캔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 희한하죠. 그죠? 예, 위에 가서 꼭 부딪힙니다. 그죠? 예, 부딪히는 모습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내가 매수를 하였을 때 내가 매도 위치를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다이아그램을 가져다 놓고 보시면 예, 이렇게 자, 그죠? 딱 부딪히게 되면 일단은 매도할 준비하고 일단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될 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동차 3인방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기아차가 되겠습니다. 예, 기아차가 될 텐데요.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차트로 다시 넘어가세요. 기아차도 현대차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죠? 현대차보다는요. 덜 흔들었습니다. 그죠? 흔든 모습이 현대차보다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또 금방 잊어먹죠. 자, 현대차도 제가 여기다가 좀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이 부분과 지금 기아차의 부분은요. 그죠? 얘가 덜 흔듭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폭은 좀 약하죠. 그죠? 네. 일단 1등이 현대차고 2등이 이제 기아차 아니겠어요? 그래요. 지금 이 자리도 제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요. 그죠? 정확하게 여기서 올라올 때도요. 주가가 이제 조정을 주며 올라오더라도요. 네, 결국에는 10선을 밀리지 않았고요.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윗골이 달죠. 자, 또 잊어먹으셨나요? 주가는 오를 때 단봉으로 올라온다 그랬죠? 자, 옆에다 그릴게요. 단봉으로 올라온다 그랬죠? 단봉으로 꼭꼭 눌러오다가 막판에 가서는요. 갭을 발생하든 아니면 길게 장대 양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꼬리가 발생하거나 그 이후에 음봉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그냥 볼 거 없습니다. 바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게 매매 잘 하시는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어디서 지지할 것이냐? 바로 지지할 것이냐? 물론 이제 10선도 보시겠지만 여기까지 올려놓고 10선에 지지하고 말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18선에 지지를 하겠죠.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종가상. 그리고 바로 안착을 시키는 모습 여러분들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고 깨끗하게 한번 다시 볼까요? 자, 그렇죠. 안착을 하면서 바로 10선과 12선 모아지면서 여기서는요. 점차적으로 더 올라가면 10선과 12선이 또 이격을 벌리면서 정배열 상태로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자,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다이아그램으로 가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구경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여러분들 보시기가 부드러우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훨씬 부드러우시죠? 자, 이 밑에서 올라올 때도요. 선이 3개가 나오는데요. 자, 중심 라인 이탈하지 않았고요. 여기서도 올라오면서 중심 라인 이탈하지 않았고요. 여기서는요. 자, 요 선이요. 같이 삐뚤어지면서 막 제각각 가죠. 이때 여기다 비행기 하나 그려놓을게요. 자, 코스닥 종목이든 코스피 종목이든 모든 종목을 망라하고 대주주들은 대개 이쯤에서 비행기 타고 떠납니다. 없으면 간주하러 떠날 때는 말없이. 그렇죠? 네, 그리고 막판에 막 치고 올라오죠. 그죠? 긴 장대 양봉이 이렇게 딱 2달 동안 뜰 때, 그때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확 몰립니다. 그게 꼭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본의 아니게, 예, 꼭지에서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1%에 감사해야 되는데요. 나는 샀을 때 10%, 무슨 뭐 20%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일단은 주식은 안 되는 겁니다. 1%에 감사하고 편안하게 그냥 추세 매매 이게 좀 좋지 않은가. 그러니까 월봉은 추세 매매죠. 그죠? 자, 그러고서 여기서 놀라운 게 있죠? 네, 보신 거 있습니까? 제가 여기다가요, 이렇게 캔들을 그릴까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걸 지금 안에 영역을 제가 좀 바꿔보겠습니다. 색상을. 자, 보실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긋겠습니다. 그리고 확대를 합니다. 제가 여기다 캔들을 그린 겁니다. 캔들을 그렸는데 늘 그래왔듯이 기아차는요, 올라오면서요, 자, 다이아그램의 중심 라인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다이아그램의 중심 라인을 벗어난 적이 없고요. 여기서도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요, 급격하게 상승하고서도 주가는 밀리는데요. 여기서 그렇죠? 이거를 이제 제가 캔들을 하나 그려보아라. 그러면요, 이렇게 그리겠죠. 그죠? 중심 라인을 민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10선과 18선도 충분히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 갑니다. 아시겠죠? 자, 뭘 만들어 가는지 제가 한번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이 대목에서는요, 이 안에 자, 영역을 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편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보면요, 다시 여기서 양봉 3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양봉 3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 양봉 3개. 즉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양봉을 기준으로요, 이렇게 캔들 하나가 중심 라인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밀리더라도요, 이 중심 라인 밀리지 않고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캔들이 이쯤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기아차 이 모습은요, 일단은 이번 4월 달까지는 여러분들이 매매가 가능하고요. 다음 달에는 좀 조정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좀 생각을 가져봅니다. 작은 아름다운 조정이겠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달 4월 달까지는요, 현대차, 기아차는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요, 최근에 나오는 거, 뭐 지난달에 뭐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량이 증가했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미국의 자동차 점유율은요, 미국 차입니다. 미국 아이들은 미국 차를 타요. 미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가 2위가 도요타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그 다음에 현대죠. 그러니까 현대가 이제 누구를 앞서냐면 벤츠, 아우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그런 유럽 차들 있죠? 우리는 타지를 못하는 차예요. 그냥 지나갈 때, 저게 아우디야, 저게 벤츠야, 그러고만 있잖아요. 저게 BMW야?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절대 타지 못하는 차죠? 네. 그 차보다 뛰어넘은 거죠.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가만히 타다 보니까 현대차가 좋은 거예요. 야, 한국 기술이 이렇게 좋아졌다. 아셨죠? 예. 잠 안 자고 열심히 용접하고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영세상인. 마트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요, 영세상인이에요. 예, 보증금 내고. 아셨죠? 자, 지금 기아차는 상당히 그림이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서요. 자, 종목을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삼총사 하면 이제 뭐가 생각이 나죠?
그래요. 현대모비스가 되겠죠. 근데 현대모비스는 no, 아닙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제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들께는요. 일단은 잠깐 수도입니다.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에 비해서는요. 약하죠. 그죠? 약하죠. 자, 어느 부분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한눈에 보이시죠? 예. 일단은 이탈을 한 거거든요. 이탈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다른 모습이죠.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는 그죠? 얘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일단 10선이라도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렇게 확대해놓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그렇죠? 지금 밑에서 지금 단봉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10선에 올라와줘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현대모비스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 정도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어느 정도 한 달 내내 수익 보신 다음에, 거기서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현대모비스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순환매라고 그러는데요. 예. 아직까지 이 공간은 지금 비어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비어있으니까, 현대모비스는요, 그냥 지금 막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요. 이제 주식을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은요, 현대모비스도 좋게는 보겠죠. 그죠? 당연히 따라가는 거니까요. 예, 그래요. 늘 그래왔어요. 예, 차트가 한 번만 현대차를 더 보여줄게요. 자, 현대차 모습 가만히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요. 그동안 추세를 이루었던 요 자체를 한마디 가만히 보세요.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로 들어갑니다. 뿅. 자, 그렇죠? 모양은 거의 같습니다. 예, 거의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성수왕이 생각할 때 소장님이 보시는 차트는 뭐 어떻게 생겼대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시면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늘 그런 말씀을 드리죠. 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 이런다고 그랬죠? 예, 보셨죠? 예, 너. 그리고 확대. 자, 보겠습니다. 주가가 아주 신나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밑에서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중심 라인 자, 올라왔죠. 그죠? 중심 라인 밀지 않죠? 예, 캔들 하나 그리면 중심 라인 밀지 않죠? 그리고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다 똑같습니다. 자, 밀어버렸죠? 네, 밀어버려서 지금 현재 위치. 자, 여기 손가락 표시 잘 보세요. 이탈했습니다. 얘는요, 별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습을 잘 보세요. 손가락 모습을 잘 보고 제가 캔들을 하나하나 옮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그래요. 이렇게 확 키워보겠습니다. 자, 키워보고, 자, 확대를 하겠습니다. 현대 모비스도요, 이 다이아그램으로 보면요,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서광이 비친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요 양봉 세계는 다시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캔들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상당히 지금 좋아 보인다. 그러나 항상 명심할 거. 그래도 난 무조건 10선에 올라오면 매수 들어갈 거야. 그렇게 기준을 분명하게 잡으십시오. 아셨죠? 예, 그래요. 멋집니까? 예, 그래요. 자,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요. 일단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죠? 예. 상당히, 지금,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연구소도 한번 볼까요? 그럼 소장님, 이 종목은 어떤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라고 설명을 하시면, 자,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예. 안철수 연구소도 보면요. 이게 월봉입니다. 되게 웃기죠. 그죠?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음봉 떨어지는데요. 10선을 만나더니 깜짝 놀라서 다시 주가가 반등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월봉도 되게 50, 20, 60, 120 이렇게 보시죠? 네, 월봉도 그렇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를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라. 자, 그러면 요 차트도요. 제가 자, 월 차트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이십니까? 자, 여기다가 제가 캔들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중심 라인도 이렇게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해서 볼까요? 자, 똑같죠? 뭐와? 기아차와 똑같습니다. 현대차와 똑같습니다. 그동안 올라올 때, 주가가 올라올 때, 자, 여기서요, 요 라인, 자, 3선이 나오죠?
그 밑에 하단 부분, 그렇죠? 상단 부분, 즉 얘부터 계산하는 거죠. 하나, 둘, 셋, 이 3봉을 하나로 잡았을 때 지금 중심 라인, 즉 캔들을 이렇게 그리자면 제가 그전에 개미와 배짱에서 해드렸듯이 뭡니까? 이건요, 잉태형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그렇죠? 그래요. 오늘 또 뭐 뉴스 속보가 막 나오긴 합니다만, 예, 근데 가치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요, 가만히 묻어두는 게 아니죠. 예, 들어왔다, 들락달락 해야 됩니다. 아셨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요. 자, 그 말씀 드릴게요. 아셨죠? 예. 자, 안철수 연구소도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 아, 그렇죠? 그러면 추세가 이탈하는 것은요, 그렇죠? 중심 라인 이탈을 해버리면 가격대도 한번 불러볼까요? 자, 88,800원 정도를 밀어버리면요, 이거는 뭐 시세가 끝났다 생각하시고 좀 깊게 잡아주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목표가는요, 이쯤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죠? 예, 이거는 한 13만 9천 원에서 14만 원대. 여기가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요, 다시 또 바라보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다이아그램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 위치를 찾아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살아있습니다. 왜? 바람이 있거든요. 바람은요, 그 누구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또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바람. 그 바람을 피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지 저도 참 심히 걱정은 됩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대박을 자꾸 쫓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사실 큰일 날 수가 있는데 저는 좀 걱정스러워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또 해드린 거 종목을 쭉 제가 또 봐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이죠. GS를 볼까요? 자, GS를 봤더니요, GS 제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탈을 했어요. 그죠? 자, 이탈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탈하게 되면 놔야 됩니다. 아셨죠? 놔야 됩니다. 이탈. 자, 이격이 점차적으로, 예, 그죠? 이격이 점차적으로 벌어지는데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일단 기다려는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18선을 밀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은 일단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예, 기다리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 나올 때까지. 현재는 10선 위에 가만히 잘 안착해 있습니다. 상당히 이쁘죠? 예, 안착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도요,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다이아그램만 하나를 갖다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 그렇죠. 정확하죠? 자,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역을 빼겠습니다. 원래는요, 차트를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예,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안에서 숨어서 그들이 이동평균선을 만들고 어떤 모습으로 이 친구들이 담아가는지. 그래서요, 얘가 목표가입니다. 사실은요. 여기서 끝을 맺는 거죠. 그죠? 여기서 끝을 맺는 거죠. 네, 이렇게 끝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쭉 오다가요, 지금 이렇게 안착을 했습니다. 그죠? 안착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담아가는 거죠. 그러면요, 이럴 때는요, 손절 라인도 있는 겁니다. 손절 라인은요, 당연히 59,500원 이쯤에서 손절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잠깐만요. 여기다 그러고 이렇게 박스를 긋습니다. 자, 캔들을 그리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따라왔던 선이지, 그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따라왔던 그 선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를 손절로 잡으시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렇게 잡으시면 지금 64,000원이니까요. 매매하기 편하시죠? 그게 바로 기준과 원칙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를 그들은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자, 이 종목은요, 무슨 종목? GS라는 종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도 금융 강국이 돼야 됩니다. 한 해에 여러분들이 외인들한테 빼앗기는 돈이요, 잃는 돈이 예, 한 100조 정도 됩니다. 제가 2009년도 통계는요, 89조였으니까 지금 2010년, 201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잃었을 겁니다. 오늘 장이 어땠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던지고 싶었죠? 손절하신 분도 있죠? 예. 잘못 보셨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종목 들어가서 볼게요. 예, 시간 아주 끝날 때까지 제가 무지 많이 갖고 왔어요. 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좀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이죠. 그죠? 예, 삼성전자도요. 그렇죠. 여기서 낫 모양이 나오면 과감하게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남 모양 꼭 기억하시고, 자, 요 친구도요, 그래요. 삼성전자가 친구가 아니죠, 그죠? 내가 어떻게 삼성전자 친구가 되겠어요, 그죠? 자, 여기서도, 그죠? 여기서도 쫙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예, 모습 보이죠? 예, 그래요. 자, 그래서 항상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자, 지금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 예, 삼성전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삼성전기 월봉으로 봅니다. 삼성전기도 이 앞모습을 보면 그 직전의 모습을 여기서 보더라도요, 상당히 멋지게 왔거든요. 자, 남 모양이라고 그러면 이 모양이 되겠죠. 그죠? 네, 이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나는 매수를 해서 추세 따라 가겠죠?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홀딩해서 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월봉을 보시고, 딱 봤더니요.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지지를 합니다. 지지하는데 그냥 밀어 이탈해버리죠. 그러면 가차없이 여기는요, 우리가 매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확대해 드릴게요. 이게 아주 정석이네요. 그죠? 여기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취하고 이럴 줄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리고 주가는 한 번 쉬었다가 다시 밀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여기서 일단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서부터 안착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면서 주가는 방향은요,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삼성전기라는 종목도요, 여러분들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 회로도 월봉을 딱 가서 봤더니요, 너무 멋집니다. 그죠? 이제 자리 잡았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모습이죠. 자, 제가 다시 여기다 제가 손가락 표시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리고 서광이 비추기를 바라는 겁니다. 서광. 하나, 둘, 바로 내려가죠. 그죠? 서광이 비추죠? 네, 맞죠? 그러면 캔들의 색을 빼보자는 거죠. 캔들의 안에 영역을 채우면 안 보이니까요. 예, 그리고 제가 확대해서 한번 크게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얘가 지금 내려옵니다. 이 라인, 그죠? 그리고 상단, 요 라인이죠? 그리고 중심 라인입니다. 그죠? 얘를 캔들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여기다 라인만 이렇게 거주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거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캔들을 하나 그렸을 때 나는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 매도는요, 88,000, 그죠? 800원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1차, 2차, 3차 목표가는 어떻게 잡죠? 간단하죠? 그렇죠?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이렇게 잡아주시고 매매를 하시면 매매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셨죠? 예,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이미 이제 추세는 이제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요 중심 라인에 이렇게 늘렸다가 가겠죠. 1차, 2차 이렇게 매도하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선, 그 10선과 18선에 안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매매하는데 일단은 매수하시고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되지 않는가. 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종목을 볼까요? 예, 자, 보겠습니다. 자, 월봉 보시고요. 자, 삼성전기 봤고요. 그래요. 삼성테크인도 한번 볼까요? 네, 삼성테크인. 자, 삼성테크인. 삼성테크인도 지금 10선에서는 지금 자리를 잡습니다. 예, 자리를 잡고요. 둘이 나란히 무슨 남매 같아요, 남매. 아니면 신랑과 각시 같아요. 그죠? 예, 신랑과 각시 같아요. 정확하게 요게 지금 가만히 담아있죠? 예, 담아있고, 여기 이제 또 캔들이 또 요 18선에 또 안착한다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요, 주가는 저 윗방향으로 흘러 올라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고 편하게 잡으시면 그냥 여행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을 이렇게 놓고 그러면 자, 이쪽에서 주식 회로도 다이아그램을 넣었을 때는요.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얘도요. 여기서 빠질 때는 몰랐다니까요. 그렇죠? 빠질 때는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자,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이렇게 서광이 비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쫙 늘려봅니다. 자, 쫙 늘려서 더 크게 확대를 이렇게 보면 위에서 확 밀려 내려오죠. 그죠? 자, 라인이 3개 밀려 내려오죠. 그거는 이 친구부터 요 친구까지 이렇게 이걸 하나의 캔들로 본다라고 하는 이게 하늘의 계시입니다. 아셨죠?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출발이야 라고 하면 지금 나오는 이 삼선을 제가 영역을 빼보도록 할게요. 자, 영역을 빼고 이렇게 놓고 다시
여러분들께 확대해서 확실하게 성서관 같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종가죠. 그죠? 그러면 요 라인 보이시죠? 요 라인이 자, 손절가입니다. 여기가 손절가죠. 네, 손절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표를 어디로 향해서 가느냐? 제가 이미 표시는 해놨습니다. 제가 이미 여기다 표기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요. 제가 표기를, 손가락 표시를 이렇게 해놨죠?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손절을 여기를 보시고, 근데 이 라인과 여기서 내려오는 10선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예,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 종목은요, 끌고 가되 1차, 2차, 3차 목표가까지만 가십시오. 더는 가지 마십시오. 아셨죠? 더는 가지 마시고요. 예,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제가 색을 다시 한번 넣어드릴까요? 영역 채우고, 이렇게 해서 다시 지워서 여러분들께 가격을 얘기해드리면 1차 88,200원, 2차 99,000원, 3차 11만원 되겠습니다.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가 바람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감기에 걸려서요. 좀 목소리가 좀 불편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또 시간이 그 저녁에 제가 무료 방송을 이데일리 온에서 풍류클럽에서 열면서 여러분들과 또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